우리가 참 트라우마라는 말을 흔히 쓰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굴이 부었어. 트라우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트라우마 맞나요? 사실 트라우마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상처에는 몸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커다란 사건,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트라우마라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70~80% 이런 일을 다 겪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까 그런 스몰 T라 그래가지고 앞에 트라우마가 사실은 커다란 태풍 같은 걸 맞은 거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작은 상처들이 오래 누적된 거를 작은 트라우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괴롭겠죠. 그렇죠. 벗어나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슬프고 괴롭고 화도 나고. 사실 이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초반에는 정상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니 현실이 괴로운데. 근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어떤 분은 10년을 겪어도 비슷하고. 한 달을 넘으면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PTSD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PTSD라는 진단명이 생긴 게 1980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에는 흔히 전쟁터에서 이게 생기면은 꾀병, 군대 가기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갔다 오더니 람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술, 마약, 자살, 이게 병이구나. 의학적 진단 기준이 생긴 게 1980년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이걸 알고 치료와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된 게 불과 4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어떻게 진단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전문의 면담, 심리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은 여기 아침마당 이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도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재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1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한 장례 지도사인 분이 오셨는데, 어디 의원에 들리셨다가 조현병 의증 이렇게 써서 오셨어요. 조현병이 뭡니까?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한취 냄새가, 이거 조현병인 것 같다, 병원 빨리 가라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운영하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무연고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을 보겠습니까? 자살, 타살로 돌아가시고 굉장히 훼손된 시신을 매일매일 본 거죠. 그것도 혼자서, 밤새서. 그거를 이제 몇 년 하시고 나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그분들이 떠오르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괴로운 게 떠오르고, 그 시신의 냄새, 또 구더기 냄새 막 솟으라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향수를 한 통씩 쓰시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뿌리고, 보이니까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조현병인 것 같다라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길래 아이고 이거는 조현병이 아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물어보면은 그때 어떤 시신을 봤냐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걸 물어볼까 봐 덜덜 떠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하는 데까지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안정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세 가지가 그것 때문에 과잉각성으로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자기 직장인데 거기 못 가요. 무서워서 회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세 가지가 그대로 드러난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진단 기준 하에 이제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 뭐 신체적인 변화, 예민해지고 잘 놀래고 그다음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안전한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요.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제 경험이 낮에도 떠오르지만 밤에 떠오르면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 고통을 이제 반복적으로 겪는 것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입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 심할까 싶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겠군요. 우리 진료실 안에 들어올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들은 뭐 조현병이 있다고 바닥을 뒹굴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이나 범죄나 재난이나 뭐 성폭력으로 외상을 입은 분들은 정말 괴로워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게 10년 전에 겪은 일을 오늘도 똑같이 느낄 수 떨쳐버리지 있는 거죠. 못하고. 재경험한다.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건 정상 반응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면 얼마나 괴로우세요. 울고불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상이죠. 저희 코로나 때도 제일 많이 한 말이 너무 불안해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듣고 이거는 정상 반응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심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이 강도로 괴롭다. 이때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럼? 그래서 초반에는 치료라고 안 하고 정상 반응일 때는 이걸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왜냐하면은 사람이 현실의 고통으로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무슨 질환이란 딱지를 붙이지 않는 거죠. 정상인데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처치라는 건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분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 일을 저희 병원에 저하고 똑같은 또 백 씨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백명재 교수라고 있는데 군내 수도병원에서 한 10년 일했거든요. 군에는 막 수류탄 사고에 총기 사고 이런 걸로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라우마 클리닉을 딱 차렸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처음부터 심리적 응급처치, 그러니까 사건 옆에서 발생 직후부터 개입하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했더니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부대가 대부분 의병제대를 했는데 5년 동안 한 명밖에 의병제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 제대한 네.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주니까 자기 증상을 과장하고 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사고, 재난 직후에 도와주면 빨리 극복하고 질환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미리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분들이 이제 아픈데 어떤 아픈 게 이제 그 기억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깨진 조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몸을 돌아다니면서 막 찌르고 다니는 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기억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기억을 떠올리고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미리 이제 안정화라고 해서 그럴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떠올리고 더 기억에 다가가면
좋아지십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뭐 천안함 같은 또 연평해 전이나 다 10년, 20년 전인데 이런 걸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분이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때를 다시 노출하는 치료를 한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 어머니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눈빛이 이제 원래 눈빛이 돌아왔다고. 그게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가 깊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꼭 치료를 권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면 초반에 비난하지만 않아도 됩니다. 넌 뭐 아직도 10년째 그러고 있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 그런 아픈 말들이 되거든요. 아니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해봐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주는가 하는 마음만 생기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분이 준비가 됐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도와주면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한 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우리 국민 70~80%가 한 번씩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초반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은 꼭 의료인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가 친구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